강아지 음수량 늘린다고 황태물 주면 수치 확 튄다는데 그냥 줘도 될까? 아니면 닭 삶은 물은 괜찮나? 저도 그랬지만 물 안 마시는 강아지 키우면서 이 고민 안 해본 보호자는 없으실 겁니다. 남들은 물 가지고 유난이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정성껏 챙긴 물 때문에 강아지가 신부전이나 무서운 결석으로 더 아프게 되면 그것만큼 후회되고 가슴 찢어지는 일도 없다는 걸요. 내 강아지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길 바란다면 매일 먹는 사료만큼이나 마시는 물을 신경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 음수량을 늘리기 위해 대부분 보호자들이 먹이고 있는 황태물, 닭 삶은 물, 팻밀크가 정말 안심하고 먹여도 되는지 확실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26년차 보호자인 제가 1년 넘게 찾아낸 음수량 폭발 치트키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물고민 평생 숙제를 확실하게 끝내세요. 첫 번째는 황태 끓인 물입니다. 우리 애는 맹물은 안 마셔도 황태물은 싹싹 비워요. 저도 그랬지만 잘 먹으니까 당연히 좋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황태는 강아지한테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매일 정성껏 먹인 이 황태물이 아이 신장과 방광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국물 안에는 강아지 심장과 결석에 치명적인 성분이 가득하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황태는 말리는 과정에서 미네랄이 농축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리고 끓여도 성분이 빠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미네랄 덩어리예요. 신장세포를 갉아먹는 인, 혈압을 올리는 나트륨이 들어있고요. 결석을 만드는 칼슘과 마그네슘에 퓨린까지 가득합니다. 물론 건강한 강아지에게 이런 성분들은 보약이 맞습니다. 하지만 7살이 넘었거나 이미 신장이 약한 강아지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 물을 매일 마시면 이런 찌꺼기들이 소변에 엉켜붙게 되고 단단한 돌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주변에서 강아지 결석 수술 또 했다는 말 들어보셨죠? 결석이 재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힘들게 물을 먹이는 이유가 단순히 양 때문이 아니잖아요. 신장 안 망가지고 결석 안 생기는 안전한 물을 주고 싶어 음수량을 챙기는 거니까요. 여러분, 잘 먹으면 괜찮겠지? 하는 눈대중을 이제 멈춰주세요. 성분 수치가 정확하고 안전한 물을 만들어 주셔야 우리 강아지가 더 건강해집니다. 물 안 마시고 버티다가 아파서 병원비 폭탄 맞을까 걱정이신 보호자님 계시죠? 안전하게 물을 먹이는 확실한 치트키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뒀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많이 먹이는 닭 가슴살 삶은 물은 어떨까요? 바로 알아볼게요. 고백하자면 저도 예전엔 냉동실 가득 이 닭가슴살을 꽉꽉 채워두곤 했어요. 아이가 신부전에 걸리기 전까지 정말 자주 먹였거든요. 기름기도 없고 투명한 국물이라 맹물보다 당연히 몸에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은 육수는 따로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수시로 먹이곤 했는데요. 하지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이 국물이 투명하고 맑다고 해서 성분까지 깨끗한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고기를 삶을 때 나오는 인과 퓨린 때문인데요. 인과 퓨린은 신부전과 결석이 있는 강아지라면 무조건 피하고 조절해야 하는 치명적인 성분입니다. 왜냐하면 인 성분은 약해진 신장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신장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신부전이 있는 강아지에겐 아무리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 물이라도 장기간 음수량을 채워주는 건 좋지 않다고 수의사분들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퓨린이라는 성분인데요. 퓨린은 몸속의 요산으로 변해서 소변을 강한 산성으로 만들어요. 이 산성 소변 안에 미네랄 찌꺼기들이 자석처럼 서로 엉켜붙기 시작하면서 결석 위험을 더 높이게 됩니다. 실제 병원 처방 사료를 보면 인과 미네랄 함량을 칼같이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매번 검사 결과에 가슴 졸이며 비싼 처방식 먹이면서 정작 음수량 늘린다고 이런 물을 주게 되면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이어트 할 때 음료수에 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뒷면 성분표를 꼼꼼하게 확인하잖아요. 강아지도 똑같습니다. 그 물 안에 얼마큼 어떤 성분이 정확하게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조절까지 힘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성분표가 표기된 팻밀크는 어떨까요? 바로 알아볼게요. 주변 보호자님들에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은 듯해요. 이건 강아지 전용이니까 괜찮죠? 많은 보호자님들이 그나마 안심하고 급여하시는 게 팻밀크일 거예요.
왜냐하면 펫밀크는 유당이 없는 락토프리라 왠지 완벽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강아지 음수량을 채우는 목적으로 펫밀크는 절대 먹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당만 쏙 뺐을 뿐 본질은 인과 칼슘이 가득한 우유 그 자체거든요. 이름에 펫이 붙었다고 해서 이런 치명적인 미네랄 성분까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신장이 약하면 이렇게 과한 미네랄을 먹게 되면 미네랄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이 깨지기 쉬워요. 결국 소변으로 칼슘이 과하게 배출되는데요. 진짜 문제는 이 칼슘 찌꺼기들이 소변에서 뭉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렇게 뭉친 찌꺼기들은 바로 그 무서운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되는데요. 이 결석은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시고 약을 먹어도 절대 녹아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무조건 수술로 꺼내야 합니다. 실제로 제 구독자님 한 분도 강아지 결석이 계속 재발해서 지금까지 수술을 하셨다고 해요. 여기까지 들으신 보호자님들은 아마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황태물도 안 돼, 고기 국물도 안 돼, 그나마 나은 줄 알았던 펫밀크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주사기로 강급을 그 힘든 걸 다시 해야 하나? 도대체 강아지 음수량은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하시죠? 26년차 보호자인 제가 찾은 음수량 치트키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강아지 추르입니다. 그거 간식 아니야? 너무 흔한 건데? 네, 흔한 간식 같지만 실제 후기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대체 어떤 추르길래 제가 1년 넘게 안심하고 먹이고 있을까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걸 알았던 건 아니에요. 제가 강아지 신부전으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요. 강아지 음수량 채우려고 앞에 말씀드린 황태물, 닭 삶은 물, 펫밀크 전부 다 해봤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다음날에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잘 먹여보겠다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세 가지 물들이 안 좋은 것들만 계속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잘 먹어도 줄 때마다 이거 맞나? 계속 불안해졌어요. 마지막에 저도 주사기로 강급도 해보고 매일 뾰족한 바늘 꽂아가며 피하수액까지 했습니다. 아픈 아이 붙잡고 매일 그 난리를 피우는데 정말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너무너무 미미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아이 하나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직도 남은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신부전 결석 같은 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피를 말리는 긴 싸움이잖아요. 보호자가 먼저 지치면 그 싸움은 거기부터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편하고 아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정말 치열하게 찾아 헤맨 끝에 정착한 게 바로 이 집밥 스틱입니다. 이게 다른 추루와 달리 대박인 게 굉장히 적은 양으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을 먹이기 위해 황태도 섞고 밀크도 섞고 닭 사물무도 섞고 이러는 거잖아요. 저는 실제 이 한 포를 한꺼번에 먹인 적이 없어요. 깨끗한 물 한두 방울만 톡 떨어뜨려주면요. 강아지가 그 향에 이끌려서 물그릇을 순식간에 싹 비워내거든요. 아까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렸던 후기 기억하시죠?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잘 먹는다는 그거. 오늘 공구를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이 스틱 한 포가 왜 엄청난 거냐면요. 칼슘이 0.03%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역 추루 M과 스트레스 추루 S 약간 차이가 있지만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이인 수치가 최하 0.29 이하로 처방 사료보다 더 엄격하게 미네랄을 바닥까지 끌어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 한 포 통째로 안 먹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이가 먹는 실제 인과 칼슘 수치가 제품 표기량보다 5분의 1, 심지어 10분의 1까지 확 떨어져요. 훨씬 더 적은 미네랄을 먹이면서 음수량을 빵빵하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겠지 하고 먹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이에게 어떤 성분의 물을 주고 있는지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이 되니까 속이 다 시원하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1년 넘게 먹이고 있어요. 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기호성. 제가 이걸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줘봤어요. 기호성이 정말 좋아요. 특히나 이게 강아지 고양이 겸용이에요. 강아지와 고양이를 같이 키우시는 집사님들은 아실
아실 거예요.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신장질환에 훨씬 더 취약하고 거기다 입맛이 까다롭다 못해 깐깐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고양이 집사님들이 아이가 이 추루만 먹는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무엇보다 아픈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들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영양제며 약이며 챙길 게 정말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성분이 조금만 겹쳐도 이게 조마조마하고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원료가 정말 깔끔해요. 복잡하지 않고 직관적이고 단순하니까 성분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불필요한 화학 첨가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1년 만에 매일 불안하게 뭘 줘야 하나, 어떤 물을 먹여야 하나 이런 고민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한 포만 있으면 저는 하루에 최대 660ml까지 먹이거든요. 이거 하루 종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줘도 좋지만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추루 양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실제 제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음수량을 더 늘렸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나이가 많거나 기관지가 약해서 찬물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팁이에요. 빈 물그릇 바닥에 추루를 살짝, 아주 살짝 조금 넓게 펴발라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깨끗한 물을 쪼르륵 따라주시면 끝입니다. 맛있는 맛과 향을 핥아 먹으려고 아이들이 스스로 코를 박고 물을 자연스럽게 마시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10초 완성 보약 얼음 레시피입니다. 요즘같이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는 팁이에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다들 집에 얼음 트레이 하나씩 있으시죠? 먼저 얼음 트레이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오늘 공구하는 강아지 추루 한 포를 뜯어서 한두 방울씩만 얼음 칸칸마다 톡톡 떨어뜨려 주세요. 향만 입히는 거라 한 포를 다 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한 포면 트레이 3-4번은 넉넉히 나눠서 얼음을 만들 수 있는 양이거든요. 가성비까지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쓰고 남은 스틱은 냉장 보관하시다가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 쓰시면 끝이에요. 정말 쉽죠? 제가 이 보약 얼음을 활용하는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10월까지 강아지 음수량이 중요해지는 시기잖아요. 산책 다녀오시고 물그릇에 이 얼음 한두 개를 넣어줘 보세요. 얼음이 천천히 녹기 때문에 물을 급하게 마시다가 살에 걸리는 일도 확 줄어들고요. 매번 싹 물그릇을 비우기 때문에 볼 때마다 뿌듯하고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거 꼭 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집밥 스틱 최저가 공구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어요. 이제 에어컨 키고 선풍기 키면 아이들 기관지가 정말 건조해지거든요. 안팎 온도 차이도 크기 때문에 구독자님들 아가들 여름 잘 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관지 영양제도 가져왔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20마리 강아지들을 키워보니까 강아지 건강 관리는 보호자가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 다이어트도 하다 말다 하면 나중에 빼는 게 더 힘들어요. 강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강아지 물 때문에 실패도 많이 해보고 정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다르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로 편하게 음수랑 걱정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편하게 남겨주세요. 꼭이요. 우리 소중한 아이들과 오늘 하루도 더 많이 눈 맞추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저는 더 유익한 꿀팁으로 빠르게 다시 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